김종현의 스포츠. Options. Messi gets it back. Messi! Suarez puts it on the plate and Messi. 현장의 소리, 레전드들의 이야기. 스포츠에서 모두 다 만나보세요. 김종현의 스포츠. 목요일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함께하고 있죠. 라디오의 발롱도르를 꿈꾸는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 시작하겠습니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먼저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프랑스랑 독일에 이어서 영국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4주짜리 봉쇄령 발표했잖아요. 현재 상황 많이 심각한가요? 네, 이 4주짜리 봉쇄령이 지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봉쇄를 시켰고요. 현재 지금 영국 상황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수는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세계에서 9번째로 100만 명을 넘긴 나라가 됐고요. 현재 하루 확진자가 2만 5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영국 정부로서도 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봉쇄를 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계속 이 상태로 가다면 사망자가 하루에 5천 명씩 나올 수 있다는 경고 때문에 결국 4주 봉쇄령을 발표했고 크리스마스 때는 좀 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기 위해서 지금 4주 동안 봉쇄를 해서 이 코로나 확산세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로 봉쇄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건 기자 경기 취재는 가능한 상황인가요? 일단 프리미어리그라든지 여러 가지 럭비리그라든지 이런 엘리트 스포츠는 계속 무관중 경기를 전제하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는 진행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일을 하러 가는 것은 예외로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다가 만약에 경찰이 왜 나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을 하러 간다라는 걸 증명만 한다면 크게 이제 경기장에 취재를 가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자, 지난 브라이튼전이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었습니다. 근데 약간 부진했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네, 2일 열린 브라이턴과의 홈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팀은 2대1로 승리를 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KBS 라인 중에서 케인과 베일만 득점을 하고 손흥민 선수는 무득점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지 풋볼 런던은 팀 내 가장 낮은 평점인 5점을 부여하면서 상당히 박한 평가를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상대 수비진의 집중 견제에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 현재 득점 선두니까 당연히 좀 집중 견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고요. 공격 진영에서 공을 잡으면 파울로 끝낸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손흥민 선수는 이날 슛을 한 번밖에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집중 수비에 시달렸습니다. 네. 대신에 복귀한 말씀하신 대로 가레스 베일이 득점을 했다는 게 토트넘으로서는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베일 선수가 약 7년 만에 복귀골을 넣었습니다. 라멜라, 모우라, 베르흐베인 이런 세 번째 공격 옵션이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베일이 경기력을 좀 회복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베일은 토트넘을 떠나기 전 마지막 시즌 당시에 21골 9도움이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낸 바가 있는 슈퍼스타거든요. 네. 베일의 어떤 과거부터 이어져 온 토트넘 내에서의 입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생겼는데 베일과 나란히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되어서 온 수비수 레길론이 있거든요. 레길론 선수가 토트넘 훈련장을 돌아보는데 동료들이 저기 있는 미니 골프 시설을 가리키면서 저거 베일이 골프 좋아해서 우리가 특별히 만들어준 거라고 거짓말을 했대요. 근데 레길론이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스페인 매체와 인터뷰를 할 때 야, 베일은 토트넘에서 신이야 신. 베일을 위해서 골프 코스를 만들었어.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속은 거죠. 네. 아직 사회생활을 좀 더 해야 된다는 면을 알 수 있는 레길론 선수의 일화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 순위 궁금한데 이건 기자 여전히 1위인가요? 네, 손흥민 선수 지금 리그에서 8골을 기록을 하고 있죠. 리그 득점 선두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도미닉 칼버트 루인, 에버튼의 이 선수와 함께 공동 1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 뒤를 지금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손흥민 선수를 뒤쫓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그리고 레스터 시티의 제이미 바디가 7골을 넣으면서 딱 한 골 차로 쫓고 있고요. 그 뒤를 지금 리즈 유나이티드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벤포드 선수, 그리고 해리 케인, 여기에 뉴캐슬로 이적한 칼럼 윌슨 선수가 6골로서 계속 그 2골 차로 계속 손흥민 선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브라이튼전은 좀 쉬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1위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구단이 손흥민 선수의 이 주급을 크게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한 지난달 정도부터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쭉 나오고 있는데 최근 현지 보도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에게 토트넘이 얼마나 큰 액수를 제의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측에 특히 토트넘의 조 루이스 구단주가 추진 중인 손흥민 재계약권의 조건을 보면 기본 주급이 20만 파운드, 대충 3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일주일에 기본급만 3억 원이고 골과 출전 등에 따른 수당은 따로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3억 원에 상당하는 기본 주급은 해리 케인과 같은 팀 내 최고 수준의 금액이니까 손흥민한테 제의할 수 있는 거의 맥시멈의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팀 내에선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되는 건데 이건 기자, 프리미어리그 전체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인가요? 프리미어리그 전체 주급 랭킹을 살펴보면 한 20만 파운드 이 주급은 약 10위권 정도의 주급입니다. 지금 은돔벨레, 케인이 이제 그 주급 20만 파운드를 받으면서 10위에 올라 있고 이제 그 위로 레시포드, 그다음에 이 20만 파운드는 또 레시포드라든지 살라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베일 선수, 메스투 웨질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프리미어리그 가장 많은 주급을 받는 선수는 아스널에서 뛰고 있는 오바메양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다비드 데헤야 선수인데 이 선수들의 주급은 약 37만 5천 파운드거든요. 우리 돈으로 치면 약 5억 5천만 원 정도를 일주일에 받고 있습니다. 네, EPL 10위권은 고사하고 한 100위권 안에라도 들어보고 싶네요. 그건 그렇고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 좀 지쳐 보이는데 약간 쉬어갈 타이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토트넘은 지금 당장 내일 새벽 상당히 어려운 또 피곤한 경기를 갖게 됩니다. 동유럽의 불가리아까지 가서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요. 불가리아 구단인 루도고레츠와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제2조 3차전을 소화합니다. 주제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 앞선 1, 2차전에서는 모두 교체 투입한 바가 있거든요. 현지 예상 라인업대로라면 케인이 선발로 나오고 모우라와 베일이 좌우에 배치돼서 케인을 보조할 것이다. 손흥민은 쉴 것이다라는 우세가 조금 더 예상이 좀 더 우세하긴 합니다만 손흥민이 제대로 쉬려면 동료들이 안정적으로 좀 이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전 엔트워프전에서도 손흥민을 선발 라인업에서 뺐는데 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투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료들이 좀 잘해줘야 손흥민도 쉴 수 있다고 봐야겠죠. 이건 기자가 현지에서 보기에는 전망이 어떤가요? 네, 현재 전망도 두 갈래입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어떤 매체는 선발로 나올 것이다. 어떤 매체는 그래도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벤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좀 갈리고 있는데요. 역시 그 지난번 엔터프 원정에서 토트넘이 충격에 0대1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토트넘이 이번에 루도고레츠 원정에서 패배를 한다면 유로파 리그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예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정말 풀 전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초장부터 루도고레츠를 잡겠다라고 이제 예상한 매체들은 손흥민 선수까지 선발로 내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체력 안배를 위해서 또 갔다 오면 바로 웨스트 브로미치 원정 경기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무리뉴 감독이 조금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체력 안배를 하겠다라고 예상하는 매체는 손흥민 선수는 이제 벤치에서 시작하다가 여차여차해서 안 좋을 때 투입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발이든 교체 투입이든 경기장에 나서게 되면 최근 두 경기 동안 득점 소식이 없었으니까 좀 한 골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바라보게 되네요. 네, 이제는 손흥민 선수 2경기 연속 무득점도 낯설죠. 예. 실제로 시즌 개막하고 첫 골을 넣은 뒤에는 연속 2경기 무득점이 이번이 처음이고요. 평균으로 쳐도 한 경기 한 골 이상 넣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골 정도 더 넣어줄 때가 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건 기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1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에서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 혹시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로파리그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게 모르는 일이거든요. 이 유로파리그 32강에 올라갈 수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꼭 승리를 하고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웨스트 브로미치전까지 끝내려는 그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그런 지금 무리뉴 감독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무리뉴 감독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풀파워로 나설 것이다 라고 총력전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신없이 토트넘의 일정이 이어지는 와중에 손흥민 선수가 곧 대표팀 경기도 뛰게 되죠. 네, 유럽파 위주의 대표팀이 소집됐습니다. A 대표팀에는 유럽파로 손흥민, 황인범, 황희찬 등 7명에 중동파도 요즘 좀 있거든요. 그래서 김진수 등 3명까지 들어갔고요. 또 올림픽 대표팀도 이승우, 백승호를 비롯한 유럽파 7명이 소집됐어요. 경기 장소는 A 대표팀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고 15일 멕시코, 17일 카타르와 2연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스트리아도 유럽인데 유럽에서 봉쇄령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A매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오스트리아도 역시 유럽과 마찬가지 유럽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상당한데요. 뭐 하루 확진자가 5,000명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봉쇄령을 내렸고 특히 밤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통행 금지까지 지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A매치가 열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A매치도 엘리트 스포츠 이벤트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 엘리트 스포츠 이벤트가 가지는 그런 영향력이라든지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엘리트 스포츠는 계속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 오스트리아도 오스트리아 대표팀 경기가 같은 기간에 있거든요. 이것도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경기가 취소가 된다라든지 연기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 한다라든지 이런 소식은 없고 대한축구협회도 이제 선발대가 내일 들어가서 좀 더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뭐 큰 무리 없이 경기는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 홈앤드 어웨이로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볼게요. 김종현의 스포츠 오늘 저녁 김종현의 스포츠 김종현의 스포츠 해외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의 발롱도르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 듣고 계시고요.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영국에 있는 이건 축구 전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챔피언스리그는 조별리그 3차전까지 치러졌네요. 네, 이번 주 3차전 경기가 주중에 있었고요. 이번 시즌 오히려 좀 시즌이 늦게 시작했다 보니까 매우 숨가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띄엄띄엄 열리곤 해야 되는데 최근 3주 연속으로 챔피언스리그 주중 경기가 진행돼서 참가팀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예. 당장 오늘 새벽에만 해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터키의 바샥세이르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 메뉴는 소위 죽음의 조에서 앞선 두 경기에서는 라이프치히, 파리 생제르맹 이런 강호들을 다 잡았거든요. 예. 그래놓고 바샥세이르에게 져서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체력적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와중에 황희찬 선수는 또 결정했어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 메뉴와 같은 조에 있는 RB 라이프치히 소속이죠.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팀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황희찬은 이 경기 엔트리에는 들었지만 벤치에만 앉아있고 교체로도 출전을 하지 못했고요. 황희찬 선수가 최근 4경기 중에서 이 경기 포함 3경기에 아예 교체로도 못 나가고 있어서 상당히 입지가 축소된 상태입니다. 이건 기자, 나겔스만 감독의 의중은 뭘까요? 네, 일단 황희찬 선수의 그 발전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은 이제 짤츠부르크에서 정말 맹활약을 하고, 판데바이크도 제치는 뭐 슈팅도 넣고 골도 넣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희찬 선수가 리그 4경기, 포칼 1경기, 챔피언스리그 1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고, 포칼 1경기 제일 처음에 했었던 그 뉘렌베르크의 경기에서 그때 선발 출전한 거 빼놓고는 다 교체 출전이거든요. 일단 그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도 황희찬 선수가 뛸 자리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인 올모 선수를 공격수로 올렸었다라는 의미는 이 나겔스만 감독의 기준에 황희찬 선수가 아직까지 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특히 나겔스만 감독은 철저하게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선수는 배제하는 감독으로 유명하거든요. 뭐 지난 시즌에 뭐 포르스베리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그런 기준에 걸려서 제대로 잘 못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황희찬 선수가 좀 더 노력을 하면서 조금 더 자신의 기량을 끌어올리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첫 시즌이니까 적응기로 봐도 될까요? 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나겔스만 감독이 데려올 때부터 영입할 때부터 본인의 의중을 많이 투사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찍
뭐 조금 부진하다고 해서 바로 내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적응기를 최대한 줄일 필요는 있겠죠. 전술적인 이유로 배제하는 중일 수도 있고 적응기일 수도 있는데 뭐 정확한 의중은 알 수 없지만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빨리 이제 나겔스만 감독의 라인업에 들어가야 되고 네.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선결 조건은 황희찬 선수를 어떤 선수와 조합할지 지금 아직 팀 자체가 시즌 초반에는 계속 무팽진 중이었다가 최근에 패배가 늘어나면서 약간 하락세였거든요. 예. 그래서 공격 조합 자체를 새로 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자신과 맞는 파트너 공격수를 잘 찾아서 짝을 이룬다면 단번에 입지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황희찬 선수의 입지는 약간 불안한 반면에 잘츠부르크에서 같이 뛰었던 홀란드는 장난 아니에요. 네, 엘링 홀란 선수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뒤에 지난 시즌 후반기, 즉 올해 초부터 맹활약 중이었죠. 이번 시즌에도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무서운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열린 경기는 벨기에 클럽인 클럽 브리에와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또 2골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3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홀란드 선수입니다. 유럽 현지에서도 홀란드의 득점력 높은 평가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홀란드 선수의 이 득점력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유럽 매체들이 호날두보다 더 낫다, 리오넬 메시보다 더 낫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앞으로 홀란드 선수가 그 PSG의 은바페 선수와 함께 이 유럽 축구 시장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새로운 스타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바르셀로나라든지 이런 팀들도 홀란드 선수를 영입하려고 많은 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홀란드 선수의 계속 이 득점 행진, 특히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분데스리가에서 계속되는 득점 행진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하는 공격수가 나오면 요새는 어쩔 수 없이 호날두와 메시의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호날두와 메시. 호날두는 챔피언스리그 현재 통산 130골로 최다 득점이고요. 메시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모두 조별리그 3차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렸네요. 네, 바르셀로나는 키예프에 2대1로 승리하면서 조선들을 질주했고요. 이 경기에서 리오넬 메시 선수는 페널티킥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는 페렌치 바로시를 상대로 승리를 챙겼는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동료 공격수인 알바로 모라타에게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두 선수가 벌써 30대 중반인데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 최정상 무대에서 이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호날두 선수가 85년생이고 메시 선수가 87년생인데요. 제가 85년생인데 좀 걷기도 힘들거든요. 네, 좀 여기까지 기어오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네, 신체 나이가 많이 다른 것 같다. 네, 메시 선수는 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메시 선수는 이번 시즌 4득점을 했는데 네. 전부 페널티킥이었어요. 아하. 다른 영향력은 좋은데 골을 넣는 능력이 이번 시즌 좀 감퇴한 것 같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다음에 호날두 선수는 아까 말한 팀 내 동료 모라타. 이 두 선수는 뒷모습도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모라타에게 주전 공격수 자리를 좀 내주고 호날두는 약간 도우미처럼 그러니까 그동안 어느 팀에서나 주연이었는데 약간 조연처럼 역할을 바꿔가는 기미가 보입니다. 네. 좀 모습을 변화해가면서도 아마 살아남지 않을까 두 선수 모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리버풀의 디오고 조타 해트트릭도 화제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리버풀이 이제 아탈란타 원정길을 떠났는데 5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디오고 조타 선수, 울버햄튼에서 데리고 온 선수죠. 이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16분, 34분 그리고 후반 9분에 골을 넣으면서 해트트릭을 완성을 했습니다. 리버풀은 3연승을 달리면서 조선두로 나섰고요. 여러 가지 지금 조타 선수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많은 팬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리버풀이 훌륭한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조타가 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리버풀의 사실 이제 기존의 공격 라인은 마누라 라인이라고 해서 마네, 피르미누 그리고 살라 선수로 이어지는 쓰리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피르미누 선수가 물론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만 약간의 득점의 결정력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마네 선수라든지 살라 선수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득점의 파괴력이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아쉽다라는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그 조타 선수가 들어오면서 연계도 연계지만 결정력까지 이렇게 보여주니까 피르미누를 밀어내고 이 조타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고 아예 주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조타 선수가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 브로크에서 잘 뛰었던 황희찬 선수와 그리고 홀란드 선수가 잘 뛰었던 지금 일본인 선수 미나미노 선수도 역시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건 기자가 봤을 때는 조타가 피르미누를 밀어내고 그 주전 3톱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일단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주전은 피르미누가 좀 차지하지 않을까. 어차피 리버풀도 계속 경기를 치르고 있고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두 선수를 놓고 로테이션을 돌립니다만 그래도 리버풀의 DNA와 리버풀의 그런 전술을 잘 아는 선수는 더 경험이 많은 선수는 피르미누이기 때문에 일단 피르미누는 올 시즌까지는 주전이다. 하지만 이번 올해까지는 주전이다. 그러나 올해 끝나기 전까지 그런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클럽 감독으로서는 과감하게 한번 변화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새 영입생 조타 선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골 이야기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바로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아니겠습니까? 네, 이브라히모비치 선수 스웨덴의 사자라고 알려져 있는 선수인데 39살이고 국내의 한 연예인분을 닮은 걸로 그렇죠. 국내에서는 많이 이제 광고에도 쓰이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런 어떤 밈으로만 유명한 게 아니고 최근에 실력 자체가 전성기 실력을 완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호날두 메시와 묶였던 그런 기량의 소유자인 그런 기량을 호날두 메시보다 나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리에아가 6라운드까지 진행됐는데 7골로 득점 선두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2경기를 못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4경기 7골로 득점 선두인 거예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효과로 지난 시즌 막판부터 큰 상승세를 탔던 AC 밀란은 현재 세리에아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또 이브라히모비치 선수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그 특유의 굉장히 과시적인 말투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용감하구나. 이 질라탄님에게 덤비러 왔어. 이런 말을 소셜미디어에 남기면서 이겨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마스크를 쓰는 영상을 그 지역 밀란에 있는 소속된 지역인 롬바르디아 주 정부와 연계해서 공익 광고를 하면서 주민 여러분, 너희들은 질라탄이 아니야. 너희들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런 말을 정말 뻔뻔하게도 하는 그런 공익 광고를 찍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어록들로만 아무래도 1시간 정도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은 질라탄 선수. 그만큼 자서전이 제일 재밌는 선수죠. 자서전에 이런 말들로 가득해서. 또 그만큼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세에 대해서 유럽 팬들도 많이 놀라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선수가 1981년생이거든요. 이 정도 선수면 지금 웬만하면 다 현역에서 은퇴를 한 이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 폭풍을 이제 내비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질라탄 선수가 미국을 갔다 왔어요. LA 갤럭시에서 뛰었는데 사실 축구계에서 미국 그 정도의 선수가 미국까지 갔다 오면 은퇴 수순이다. 이제 미국 갔다가 좀 캘리포니아의 좋은 햇살 받으면서 유럽은 아무래도 햇살이 좀 아쉬우니까 그러면서 은퇴를 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갔다가 다시 AC 밀란으로 와서 1년 계약을 하고 골 폭풍을 보이고 다시 또 재계약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라탄 선수의 과연 이 끝은 어디까지인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놀라고 있고 여기에 은퇴 수순 밟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 저런 모습 보이니까 진짜 이러다가는 40 넘어가고 45세 넘어가고도 뛰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의구심, 그런 뭐 경탄, 그런 경애 여러 가지 뭐 그런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브라히모비치 선수가 미국 갔다 올 때 남긴 어록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 LA 팀에 갔다 왔거든요. 그 팀으로 이적할 때는 LA 주민들아 너희들에게 질라탄님을 선물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팀을 떠나서 유럽으로 돌아올 때는 내가 나가니까 니들은 이제 야구나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로 한 말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 소개하고 싶네요.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뭘 줬냐는 질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필요 없다. 그녀는 나를 가졌으니까. 말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이런 말을 어떻게 그 인터뷰에서 할 수 있는 엄청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나라 유로파 선수들 리그 일정 짚으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 유로파 선수들과 어떤 주요 해외 경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밤에 11시 30분에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RB 라이프치히의 경기가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 이번에는 좀 많은 출장 시간 잡고 공격 포인트 올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로 넘어가서 새벽 2시 30분에 흔히 데어 클래시커라고 부르는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빅매치가 있으니까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또 새벽 4시 45분에는 이승우 선수의 신트트레이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로 넘어와서 일요일 밤 9시에 토트넘 하스퍼 경기가 있고요.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맨시티와 리버풀의 빅매치, 그리고 월요일 새벽 5시에는 이강인 선수가 뛰는 발렌시아의 경기가 있습니다. 네,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자, 김정용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다시 좀 들어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